안녕하세요. 황윤아 회계사입니다. 네, 지난주에 2022년 세무사 1차 시험 진행이 되었고요.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올해 세무사 1차 재무회계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 이런 거 한번 총평과 해설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총평부터 한번 해볼게요. 먼저 2022년 세무사 1차 시험 특징 뭐냐면은 먼저 첫 번째, 일반적인 소원 범위를 벗어난 과하게 지엽적인 문제는 출제되지가 않았어요. 네, 그동안 출제 문제들, 기출 문제들 보면은 1년에 한두 개씩은요, 막 어이없는 부분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마치 맞추라고 낸 게 아니라 출제자들이 나는 이것도 알고 있다. 자기의 지적 수준을 자랑할 목적으로 낸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만한 문제들. 참고로 그런 문제들은 저는 시험에 많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 공부 열심히 한 사람도 틀리고 공부 안 한 사람도 틀리고 그리고 맞추는 사람은요. 찍어서 운이 좋은 사람이 맞추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포함되면은 변별력이 오히려 떨어져가지고 좋은 시험이 아니에요. 그동안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었는데 올해는요. 그런 문제는 한 개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 제가 참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계원리 수준으로 쉬운 문제도 거의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기출문제들 보면은 와, 이거 틀리면은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한 거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거저먹는 문제가 한 대여섯 개, 10개 이 정도씩은 있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시험은요, 지엽적인 문제도 없는 대신에 거저먹는 문제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범이 고르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유형자산 쪽이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올 때 한 대여섯 개까지 나왔고, 근데 유형자산이 올해 2개밖에 안 나왔어요. 유형자산이 그동안 201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출제 비중이 줄어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2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특정 챕터에서 왕창 나오고 이런 거 없이 전번에 걸쳐 고르게, 고급 회계는 빼고 중급 회계에서만 고르게 출제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앞으로 시험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퀄리티 매우 좋았어요. 그동안 우리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직 시험도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잖아요. 그동안 문제들을 보면은 와, 출제 오류들도 되게 많고 와, 진짜 이거는 한번 낸 다음에 검토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낸 것 같은 퀄리티가 낮은 문제들이 그동안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는요, 우리 세무사 시험도 그렇고 우리의 형제 시험도 그렇고 퀄리티가 매우 뛰어나요. 네, 오류 같은 거 하나도 없고 문제가 진짜 깔끔하고 적당히 어려서 변별력이 매우 높은 아주 좋은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산업인력공단이 올해 정신을 차렸나 봐요. 그동안 문제 후지다고 막 장난 아니게 까이다가 저도 까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올해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 시험도 그렇고 관세사 시험도 그렇고, 감평사랑 관세사는 1차만 회계 들어갔는데 세무사 1차랑 난이도가 거의 똑같거든요. 네, 퀄리티도 매우 높고 지엽적인 문제도 거의 안 나오고 거저먹는 문제도 거의 없고 변별력이 매우 높았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문제들이 출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2020년까지는 재무 25, 원가 15였거든요. 25번까지가 재무회계, 26번부터 40번까지가 원가 관리회계. 근데 작년이랑 올해 재무 24개, 원가 16개 이렇게 출제되었어요. 출제 경향이 조금 바뀌었나 봐요. 앞으로도 계속 재무 24, 원가 16 이렇게 출제되지 않을까. 뭐 재무가 조금 줄어들고 원가가 조금 늘어났지만 학습 전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변동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특징. 여러분들 연결 재무제표 공부해야 하네요. 잘 안 하죠? 1차 때 대비로도 당연히 안 하고 2차 때 나온다면 30점인데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은 거 아니거든요. 다들 제끼더라고요. 저는 최소한의 대비는 하라라고 하는 편인데, 근데 올해 연결 재무제표에서 상당한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회계사 1차 평균적인 난이도보다는 쉬운데, 최초로 그 세무사 시험 최초로 그럴싸한 그래도 문제다운 문제인 연결재무제표 문제 나왔거든요. 참고로 2018년에 세무사일체에서 연결이 2개 나오긴 했는데 하나는 말 문제였고 하나는 계산 문제인데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으면 암산으로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계산 문제였으니까 였거든요. 근데 올해 상당한 난이도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요것 때문에 저 고민이 많거든요. 첫째, 앞으로 1차에서 연결 한 문제 고정적으로 낼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원가 관리회계 쪽에서
그 표준원가는 한 문제 거의 고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결도 한 문제 고정으로 낼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쩌다가 한번 연결이 1차에서 나온 건지 앞으로도 1차에서 연결 하나씩 꾸준히 낼지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하나 찍으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요거는 생각해야 돼요. 1차 시험에서 상당한 난이도의 연결 재무제표 문제가 나왔잖아요. 2차 시험에서 요거보다 어려운 수준의 연결 재무제표 문제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아니에요. 나올 거예요. 앞으로 2차에서는 연결 얼마든지 출제할 수 있다 라는 경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2년 2차에서 연결이 나올지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는데 최소한의 대비는 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저는 2023년 시험 대비로 이렇게 할 거예요. 1차 때 연결이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라고 치더라도 연결 재무제표 객관식 문제 연습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차라리 연결은 버리는 게 나아요. 그거 안 풀고 원가 관리에게 한 문제라도 더 푸는 게 낫지. 그래서 1차 대비로는 연결 제가 빡세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2차는요. 2차에서 2022년이든 2023년이든 연결 30점짜리 나올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안 나오지 않아서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대비는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2차 때. 요거 때문에 좀 무섭네. 그래서 고민이에요. 2차 때 여러분들 동차 대비할 때 세무회계랑 세법학 공부할 것도 너무 많은데 와 이것까지 부담을 줘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잘 판단 내리세요. 나는 동차할 때 아이고 세무회계랑 세법학 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없네. 이거 연결재무제표 공부 안 하고 그냥 나오지 말라고 기도할 거야. 좋아요. 그런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동차는 여러분들 실력을 뚫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약간 유행을 바라기도 해야 되는데 약간 도박수 던지는 것도 괜찮다라고 봐요. 하지만 유예할 때는요. 동차할 때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잖아요. 유예할 때는 반드시 연결재무제표 기본적인 거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부 과목별 출제 비중 볼게요. 중급회계 상하 이렇게 나눠요. 근데 이 중에서도 2019년 같은 경우는 다른 해에 비해서 출제되는 모양새가 조금 다르고요. 난이도도 지나치게 높았거든요. 2019년에 엄청난 빠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를 분석할 때는 요 2019년은 빼고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건 빼요. 그럼 거의 비스무리하죠?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중급회계 상권이 2010년대 중반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점점 중급회계상 출제 비중 상은 조금씩 줄어들고 중급회계하는 조금씩 출제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중급회계 상하 거의 똑같이 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요. 그 다음에 고급회계는 뭐 2개, 빵개, 1개, 1개인데 앞으로 1개 정도씩은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게 하나가 연결일지 아닐지 모르겠고 고급회계 같은 경우는 1차 대비로는 그냥 버리고 지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또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득점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 강의를 수강하고 복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면서 반복 숙달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고급회계에 반복 숙달 연습까지 시간을 투자하는 거는 가성비가 저는 지나치게 안 좋다고 봐요. 그래서 1차 시험 대비로는 고급회계 기본 이론만 들으시고 객관식 연습은 하지 마요. 나오면 버리시고 중급회계만 잘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말 문제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역시나 2019년 얘 청개구리죠. 말 문제가 진짜 조금 나오고 어려운 계산 문제, 그 지적적인 계산 문제가 장난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건 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 문제는 6, 7개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말 문제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요 회계 말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은 순수한 말 문제는 아니고요. 계산 문제의 로직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말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 먼저 공부하고 말 문제 특강 등으로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전반적인 총평과 출제 경향 분석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인 2020년 세무사 기출문제 해설 진행할게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